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엔비디아 자율주행이 테슬라를 따라잡을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젠슨왕의 솔직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뒤에서 웃는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급락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요. 왼쪽 위에 코너에 이 M7 주식들 있죠. 매그니피센트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늘 급락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소 1.28. 자, 좀 빠졌죠. 애플도 1.14. 빠졌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6.22% 오늘 뭐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재밌죠? 어저께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발표하는 날에 그 어떤 정보들이 흘러나오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어저께 한 3%대 뛰어 올랐죠. 굉장히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장이 열리고, 자, 엔비디아 어제 발표 제가 정리해드렸죠? 어제 전체적인 핵심 부분 싹 정리해드렸는데, 자, 근데 그 발표 나고 나서는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가 6% 이상 폭락했습니다. 자, 이게 많은 걸 함의합니다. 자, 이따가 우리 테슬라 소식 들여다보면서 젠슨왕의 인터뷰 또 전체 스피치 한 거 말고요.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 그때 보면 왜 이렇게 또 엔비디아 주식이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총 정리하면서 대략 갈무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걸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마존 보시기 바랍니다. 2.42%. 자, 아마존이 2.4니까 아마존도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구글도 0.70. 구글은 소위 말해서 요즘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자, 어쨌든 구글도 0.70 빠졌고, 메타 1.95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4.06% 빠졌어요. 저 테슬라도 뭐 또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데미지 받는데, 자, 오늘 소위 엔비디아 다음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사실 주가에 이렇게 특히 이제 고속 성장주들, 매그냅7 주식 중심으로 데미지를 받는 건요. 그동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또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10년물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모든 위험 자산들이 다 오늘 데미지를 크게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이 더 많이 데미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오늘 10년물 금리가 완전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 주식시장에 많은 부담을 줬다라고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왜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는가? 바로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Economic Data Points Sticky Inflation입니다. 자, 지금 경제 지표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거 꺾기가 쉽지 않겠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스티키야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이 흐름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데이터들이 너무 좋으니까. 경제 상황이 좋단 말은요, 돈을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자, 마감을 4.69로 마감했거든요. 굉장하죠. 근데 장중에는 4.69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잠깐 내렸지만 어찌됐건 4.69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높죠. 거의 4.7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요, 급등하니까 당연히 모든 자산들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특히 많이 오른 주식들, 그리고 소위 위험 자산들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2년물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는가?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ISM 지수, 서비스 지수가요, 64.4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11월 달 데이터가 58.2였거든요. 그러니까 50을 넘으면 경기가 좋다. 뭔가 이제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 있는데 11월 달도 좋았는데 더 좋아요. 64.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쪽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미국도요. 특히 저소득층들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지금 58점에서 64.4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잡 오프닝과 레이버 턴오버 서베이, 졸트 보고서 나왔는데, 오늘 기대치보다도 잡 오프닝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나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미국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구하는 사람, 잡을 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그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뭐가 치솟습니까? 이런 거 안 올라나, 이거 잡 오프닝이 안 나와요. 기업들이 다 문 닫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히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의 조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현상이 눈꽃만큼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하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마치 기도하듯이 자꾸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들이 받쳐주면 여러분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소위 그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거다 예상하니까 10년 물금리가 고공행진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전체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가 또 자신있게 또 외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무려 20조 원을 쏟아붓는다라는 투자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기업들, 외국 기업이 또 미국에 10조 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트럼프 앞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트럼프가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20 빌리언, 이건 뭐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건데 왜 투자하느냐?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 자, 그게 누구냐? 아래쪽에 핑크빛을 하려 했죠. 그러니까 저기 중동 쪽에 아랍에미리트의 억만장자죠.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또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지인입니다. 그리고 The Property Development Company 이 다맥이라는 회사의 이 창시자입니다. 창업자거든요. 이 사람이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뭐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빅테크들만 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 회사도 필요하고요. 모든 회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규모가 작고 돈 없는 회사들이야 대기업 거 갖다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기 걸 구축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데이터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가 또 자신 있게 또 외국인 투자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지금 여러분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지어서 일어나는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가 옵니까? 오히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한국도 자꾸 미국으로 자꾸 더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이 회사들이 자기 나라에 안 짓고요. 아랍에미리트도 자기 나라에 지을 수 있는데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나 미국이 많은 제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리쇼링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며 모든 최첨단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 제조업까지 다 쓸어 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완전 이건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경제가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거든요. 지금 우리 트럼프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야, 미국에 안 지면 관세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지으려고 하죠. 무엇이든요.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요.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난다.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물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는 물가가 잘 안 떨어져 이러니까 10년 금리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주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탄탄하다. 이 말은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좀 물가는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투자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요, 미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주가도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마저도요, 오늘
거의 급락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비트코인도요. 오늘 96,959, 거의 97,000 아래쪽으로 떨어졌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만 달러 돌파해서 10만 2천, 10만 3천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12월 17일 날인가 그때 최고점이 10만 6천인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1만 불 돌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됐을 정도인데, 자, 근데 이번에 또 큰 조정이 이 정도면 조정도 아니죠. 비트코인은요. 약간의 지금 조정이 왔습니다. 이것도 왜 그래요? 이게 10년물 금리가요. 갑자기 또 팡 튀면서 이 위험 자산들에게 더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더 위험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주식들도 공급, 소위 수요와 공급에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이 많이 풀릴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 융통할 자금이 약해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게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도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 막 급상승해서 야, 드디어 이제 15만 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갑자기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겐 좋은 또 줍줍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미국의 어떤 그 10년물 금리 같은 소위 돈이 더 풀릴 수 있는 혹은 안 풀릴 수 있냐, 풀릴 수 있냐에 따라서 이런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부동산 소식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레드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부동산 플랫폼 회사입니다. 한국에도 부동산 플랫폼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또 뭐 한국에 그런 부동산 관련된 플랫폼이 있듯이 미국에도 몇 개가 있거든요. 뭐 질러도 있고 뭐 있는데, 근데 이제 레드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뭐 다가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또 이런 것들은 물건을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자, 레드핀에 또 이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암울한 전망들을 내놨어요. 일단 빨간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There's nothing we see that's going to bring mortgage rates dow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몰기지 금리가 소위 말해서 내려갈 끈덕지가 없다는 거야. 도무지 몰기지 이 금리 자체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 아무 조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오늘 10년물 금리 오르는 거 보세요. 10년물 금리하고 몰기지 금리가 연동돼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 하나 보세요. There's not a lot of optimism right now. 즉 부동산 이 업계에, 이 세계에 소위 말해서 이 긍정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not a lot of optimism right now.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이 긍정적인 스피릿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좋고, 그 중에서도 트럼프 수혜주인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그리고 지금 뭐 브라드컴이나 할지 또 팔란티아 할지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여러분 그냥 계속 시종일관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번 크게 뛰고 나면요, 또 제법 오랫동안 뭔가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급등하고 또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또 여러분들이 더 줍줍할 수도 있고 또 오르는 것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어찌됐건 뭔가 트럼프 수혜주라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요, 전부 다 그냥 꽉 막혀버린 상태인 거죠. 도무지 이거는 optimism, 긍정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아래쪽에 보세요. 주택 공급이 지금 4년째 최고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Housing supply has 4-year high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금리가 높으니까요. 미국은 낮은 금리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매달 부담액이 큰데 어떻게 부동산을 사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리스팅 11월 달에 리스팅된 거 올린 거 있죠. 매물들 50%의 집이, 그 50% 이상의 집이 60일 이상 시장에 그대로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시장에 막혀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꼭 사고 싶다 이러면요, 지금 소위 말해서 바이어 마켓이죠.
후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5만 불만 깎아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7만 불 정도 깎자. 물론 그렇게 깎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바이어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깎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사도 돼요. 왜 높은데 왜 삽니까? 높은 금리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암울하게 돌아간다라는 건데 이게 좀 풀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 1년 정도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어저께 이 세스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메인 스피커로 스피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스피치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2부 영상에서,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올리는 영상의 바로 전 거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젠슨 황의 스피치의 핵심 내용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핵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율주행과 로봇을 훈련시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한다.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개발자들이 여기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택시 뭐 등등 이 소위 말해서 AI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요, 후반부에는 이 젠슨 황이 얘기했던 이 자율주행과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오픈 시스템의 플랫폼. 자, 이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머스크가 직접 했던 얘기들과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까지도 다 후반부에 다 크리틱을, 비평을 다 해드렸는데, 근데 그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지 댓글에는 그냥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았는지, 이렇게 되면 뭐 테슬라가 끝 아닌가요? 뭐 테슬라 끝났나요? 뭐 이런 식의 자꾸 반응들이 나오는 건데,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에 더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젠슨 황이요, 또 다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 어제는 메인 스피치를 했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제시했거든요. 자, 우리 앞으로 이쪽으로 이걸 제시할 건데 이거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에서 젠슨 황을 다시 집중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피치는 그냥 큰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경쟁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딥한 인덱 소위 말해서 이 인터뷰를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오늘 또 여러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자, 그 핵심 내용도 좀 보겠는데요. 직접 그 이 앵커들이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엔비디아는 마치 본인들이 이제 이 소위 앞으로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테슬라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스크가 이미 벌써 치고 나갔고 오랫동안 개발을 다 해온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이거 그러면은 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테슬라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 같고, 뭐 이런 관련된 걸 질문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질문이 들어갔냐면요. 자, 먼저 젠슨 황이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를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라던가요. He's working 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AI area라고 합니다. 자, 머스크야말로 가장 중요한 AI 영역에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XAI. 자, 지금 머스크 집중하고 있죠. 여기에 엔비디아 칩이 또 많이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이제 이 젠슨 황이 언급했거든요. 자, XAI is working on foundation cognitive intelligence AI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챗GPT의 대항마처럼 이 소위 그 XAI가 이미 이런 이 Cognitive Intelligence AI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많은 자금 투자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미 벌써 그 데이터 센터까지 다 구축돼서 이 챗GPT보다도 이 오픈AI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극찬했고요. 자, 이거보다 우리는 테슬라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는 거 보면 이때부터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인데, 자, 테슬라는 뭘 또 집중하고 있냐? Autonomous Vehicle이죠.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 소위 말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Optimus for Humanoid Robotic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건 어제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머스크가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여기에 일을 먼저 해왔기 때문에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은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는 AI 이 분야에서 지금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 전부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실제적으로 소위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AI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AI 월드를 구현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는요, 머스크고 테슬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젠순항 쪽은요, 그런 걸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세상에서 그걸 구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These three areas of AI are the most important areas of AI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AI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I think he's working on exactly the right things. 이 머스크가 가장 중요하고 바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바로 the right thing을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하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제대로 뭔가 방향을 잡아서 AI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또 인터뷰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냐면요. 이 앵커가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저께 2부 영상에서 전체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이 젠슨항의 코스모스 플랫폼이, 무엇을 하냐?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을 훈련시키는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때 썼던 단어가 뭡니까? 바로 synthetic 데이터죠. 그러니까 신테릭 데이터인데 소위 말해서 인공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온라인상에서 만들어낸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분명히 머스크의 발언까지 다 분석해 드렸는데, 자, 오늘 또다시 앵커가요, 그걸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질문해요. 뭐라고 딱 질문하냐면요, 어저께 언급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The synthetic data contrast만 씁니다. contrast like real data. 테슬라가 하고 있는 real data에 완전히 서로가 뭔가 차별점이 있지 않냐, 다르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가상 공간에서, 코스모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여기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실제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현실들을 집어넣은 것과 실제 데이터는 뭔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이게 나중에 실제 도로 주행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에서 훈련시키는데 도로 주행 갔을 때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바둑 같은 거 있잖아요. 바둑을 딥마인드에서 이렇게 해왔을 때 그거랑 실제 바둑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바둑에서 그대로 그냥 공식대로 두면 되니까 그 판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현장은 또 다르지 않냐. 이게 그냥 바둑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지 않냐면서 실제적인 것들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엔비디아 CEO가 젠슨항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Elon has a great advantage because his AI factories for his cars fantastic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일론이 지금 사실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 머스크만큼 오랫동안 여기에 집중하고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has a great advantage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쪽 분야, 이 젠슨항이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AI를 구동시키는 소위 말해서 반도체 칩을 제공할 수도 있고, 소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안에 스튜디오 안에서 연습은 시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 주행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테스트하는 건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말 great advantage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AI factor for his car.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차들이 현재 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fantastic 하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환상적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 자화자찬 들어가죠. A lot of NVIDIA gear에는 여기에 엔비디아의 그 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으려면요, 그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 일론 머스크의 이 AV 알고리즘이 정말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It is the best in the worl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소위 자율주행 이 전체 시스템 자체가요, best in the world. 세상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이 소위 구글이랄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 best in the world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마지막 군 보면은, he has a very large fleet of cars on the road.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테슬라는 길바닥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깔린 자동차만 하면 도요타가 제일 많고요. 폭스바겐이 제일 많고요. 누가 따라갑니까? 내연기관차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자율주행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가 바로바로 들어와가지고 또 바로 적용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면 또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즈의 규모의 자동차를 가지고 대규모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제대로 이 세상의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Allows him to collect a lot of data. 정말 실제 수많은 데이터들 얻을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가 그대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그 실제 데이터를 얻는 게 very expensive라고 합니다. cost a lot of money.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저께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젠순항도요, 대놓고 우리가 열등하다, 우리는 신테릭, 소위 말해서 가상 또 인공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도로에서 데이터를 얻으려면, 실제 데이터를 얻으려면 자동차가 일단 자기들 자동차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젠슨항이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젠슨항이 어저께 여러분 누가 댓글 달아서 뭐 비웃듯이 또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요타랑 협력한다. 도요타랑 앞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더 개발할 거다 이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 박수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뭐 어쩌겠다라는 거야. 도요타가 뭐 깔리는 자동차가 전부 다 카메라가 연결돼서 이들이 자동차에서 뭐 실제 도로주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걸 바로 디벨롭 할 수 있냐?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도요타는 그냥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자동차가 혹시 우리가 자율주행에 쓸 수 있을까? 그 스튜디오에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처럼요,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이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을 도로에서 깔면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게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요. 그게 되려면요, 소프트웨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요타는 소프트웨어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연차에서는요. 그 소프트웨어를, 그게, 내연차의 특성상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도요타랑 협력한다는 부분은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에서 이 데이터를 도요타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과연 작동하냐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이 도요타나 내연기관차들은요, 그건 제가 2부 때 한번 다뤄드릴게요. 2부나 내일쯤에 왜 내연차가 그게 힘든지에 대해서는요,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실제로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하려면 이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건데, 테슬라는 돈 들 게 없잖아요. 이미 다 깔아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13.2버전까지 너무나도 넘사벽이죠.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냐고요, 다른 회사들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미.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이걸 할 수 없는 모든 내연기관차들에게 플랫폼이라도 줘가지고 이 플랫폼에서 연습이라도 시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 연습하듯이 그 실전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애플이 이런 걸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10년 동안 하다가 그냥 스튜디오스만 이렇게 해서 연습시킨 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시켰는데 현장에서 몇 대를 굴려봤더니 그게 제대로 연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너무 큰 방대한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I think he's in a phenomenal position. 정말 머스크는 여러분, phenomenal position 최고의 극찬이죠. 그냥 압도적인 신적인 영역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따라잡냐는 거,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렇게 쌓아온 거 누구도 침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젠슨왕이 얘기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행간을 읽지를 못해요. 그냥 액면만 자꾸 듣다 보니까 와, 끝났네. 테슬라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제가 어제 분명히 썸네일에도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 엔비디아는요, 이런 지금 내연차들이나 자율주행의 후발주자들에게 그냥 플랫폼이라도 해서 흉내라도 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테슬라는 또 가만히 앉아서 당분간은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 플랫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여전히 넘버 1, 넘버 2인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왜 지금 이 엔비디아가 CEO가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하필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핵심 두 가지 로봇과 자율주행을 얘기했겠냐고요. 우리도 여기에 또 이제 뭔가 일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이걸 가지고 AI를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거예요. 머스크라는 거예요.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하는 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엔비디아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요. 와, 테슬라가 벌써 선점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려나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AI의 황태자,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젠슨 황이 테슬라 거에 대해서 테슬라의 지금 메인 두 가지를 얘기했다라는 건요.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면 신나게 사모으세요. 그냥 10년 뒤를 보고 2030년을 바라보고요. 신나게 미친 듯이 사모으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나중에 그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젠슨 왕이 세스에서 그 스피치한 그 내용이 지금 시장에 또 전문가들에게 많은 현재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젠슨 왕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 태양을 가리켰다라는 겁니다. 그 태양은 테슬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젠슨왕의 코스모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젠슨왕이 가리키는 그 태양,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기억하면서 소위 말해서 테슬라 투자가 대박 투자라는 얘기를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때 뵐게요. LA 정교수였습니다.